조용하게 한 해를 정리하고 희망찬 한 해를 그려보고 싶은 이맘때.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나만을 위한 여행 떠나고 싶진 않으신가요?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완주로의 여행 지금 떠납니다. 전주를 둘러싸고 있는 지형답게 모든 여행자를 포근하게 감싸 안아줄 것 같은 고장 전라북도 완주군. 청정 자연 속에서 완전하게 마음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완주는 그 이름답게 완전한 고을입니다. 전북의 재발견, 오늘의 여행지는 완주군입니다. 완주군은 여행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매력을 재발견할 수 있는 정말 그야말로 완전한 고장인데요. 지금 제가 걷고 있는 곳은 상관의 공기마을입니다. 주차장에서 산책로를 따라 쭉 걸어보는데요. 이름 때문인가? 정말 공기가 너무 좋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방금 혼잣말처럼 이렇게 공기가 좋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맞아요. 여기는 지금 공기마을이거든요. 네. 공기가 굉장히 맑은 것은 기본인데 네. 실질적으로 그 공기마을이라고 이름 짓게 된 거는 유래가 있어요. 그럼 공기가 좋아서 공기마을이 된 게 아니에요? 예, 공기는 당연히 좋죠. 네네. 당연히 좋은데 네. 그 마을 지명에 대한 유래가 있는데 저 앞쪽에 보면 그 봉우리에 한호봉이라는 봉우리가 있거든요. 네네. 그 봉우리 위에서 이렇게 정상이에요. 정상인데 그 마을 아래를 내려다 봤을 때 이 마을 모양이 밥공기, 우리가 밥을 먹는 밥공기 모양을 네. 닮았다고 해서 공기 마을이라는 지명이 생기게 됐죠. 그렇군요. 예. 이름의 유래가 정말 재밌죠? 공기마을 편백숲은 산책로와 등산로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운동화만으로도 충분한 산책로를 걷기로 했습니다. 주차장에서 얼마 안 올라온 것 같은데도 벌써 공기가 다른 것 같고 뭔가 정신이 좀 깨어나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네. 공기가 막 달죠. 네네. 이 숲에 와보신 분은 공기가 달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치유의 숲이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1970년대 녹화 사업으로 조성됐는데요. 일반인에게 공개된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곳에 있으니까 벌써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고 건강해지는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곳이 사유지라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렇게 자유롭게 드나들어도 괜찮은가요? 이곳이 지금 2009년도에 지금 개방이 됐거든요. 숲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네. 그러면서 일반인의 공개가 됐는데 제 생각에는 그 숲이 주는 그 이로움들이 있잖아요. 맑은 공기라든가 새소리, 바람소리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그분들도 산주님들도 굉장히 좋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뭐 자유롭게 누구든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정해놓고 있어요. 그럼 여기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한번 보세요. 얼마나 넓어 보이나요? 굉장히 넓어 보여서 가늠할 수가 없겠어요. 여기가 26만 평. 네. 입니다. 거기에 한 10만 그루 정도 편백나무가 심어져 있죠. 굉장하죠? 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피톤치드가 이렇게 방출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계시는데요. 뭐 마음의 치유라든가 어떤 몸의 치유 그러신 분들도 오시지만 요즘은 입소문이 나가지고 그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놀러 와요. 그래서 이제 SNS에 많이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대한민국 그 비대면 관광지 25곳이 선정이 됐는데 영광스럽게도 저희 편백나무 숲이 그쪽에 포함이 됐습니다. 치유의 숲이라는 별칭답게 일상에 지친 누구나 보듬어주는 숲.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초록의 향기가 온몸을 자극합니다. 길이 평탄해서 이렇게 천천히 산책하면서 걷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저희 상간 편백숲의 어떤 특징이기도 해요. 보통 산에 가면은 뭐 등산을 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편백나무 숲은 이렇게 산책을 할 수도 있고
또 한호봉이나 옥녀봉 등 등산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즐길 수가 있는 곳인데 자, 이쪽에 보시면 길도 좋지만 지금은 겨울이라 꽃이 안 보이죠. 근데 봄이 되면 뭐 금낭화꽃이라든가 야생화들이 많이 피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계절별로 꽃을 바꿔서 이렇게 심어 놓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게 그렇게 손님들이 산책을 할 수가 있는 곳이죠. 숲길을 따라 걷다가 자세를 낮춰 꽃도 살펴보고요. 귓가를 간지럽히는 바람소리와 새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어느새 일상의 복잡함은 모두 사라집니다. 숲속 깊이 걷다 보니 신비로운 풍경과도 마주했습니다. 여기 돌탑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와. 그렇죠. 네. 한 200개 정도 네. 지금 돌탑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돌탑들은 다 등산객들이 쌓은 걸까요? 등산객들도 뭐 한두 개 정도는 쌓았지만 원래는 지금 이제 산주인 되시는 분들이 쌓게 됐는데 이 편백숲이 지금 1976년 조성되면서 그 전에는 그 화전민들이 이렇게 들어와 살기도 했어요. 근데 화전민들이 들어와서 밭을 일궈야 되잖아. 그럼 돌을 골라내야 되는데 그 돌들을 바깥으로 골라내면서 돌무더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돌로 돌탑을 쌓아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이 돌탑의 어떤 소원도 빌어보고 또 아니면 또 예쁜 모습도 좀 보고 또 본인들이 걸어가면서 나도 한번 쌓으면서 어떤 뭐 소원이라든가 바람이 있으면 한번 빌어보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넓게 돌탑을 쌓아놨거든요. 보통은 사찰 같은 데서 돌탑 무더기를 많이 봐왔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편백나무 숲에서 돌탑들을 보니까 좀 더 오묘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원래 이제 돌탑을 쌓는 그런 기원이 그 어떤 신앙에서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찰에도 어떤 기도의 의미로 이렇게 돌탑을 쌓지만 그 마을 입구에 이렇게 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마을 입구라든가 그런 데는 그 마을 안에 나쁜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쌓는 의미가 있고요. 또 이렇게 산에 그 돌탑을 쌓는 이유는 어떤 나의 소원이라든가 그런 거를 빌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사람들이 산길을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호랑이가 나오거나 했을 때 그런 그 무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돌탑을 쌓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작가님도 이 위에 한번 탑을 쌓아보시고 소원 한번 빌어보세요. 네, 저도 한번 쌓아볼게요. 이 순간만큼은 누구나 숨죽이게 되죠. 누군가는 정말 간절하게 소망을 담아 조심조심 쌓아 올렸을 돌탑. 그 안에 담긴 소망의 무게 때문일까요? 돌탑을 만나면 마음이 숙연해지기도 합니다. 여기 앉아서 이 풍경을 즐기다 보니까 마치 제가 영화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네. 사실은 저희 편백나무 숲에서 2011년도에 그 영화 촬영을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네. 어떤 영화예요? 그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한 그 최종 병기 활이라는 영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활을 소재로 이렇게 해서 박해일 분하고 문채원 분이 이렇게 주연을 하셨어요. 네. 그랬는데 거기에서 명대사가 하나 있거든요. 저도 감동을 받았는데 박해일 분이 활을 쏘기 전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극복하는 것이다 라는 명대사를 남겼어요. 그래서 저도 감동을 좀 받았거든요. 정말요. 지금 딱 이 상황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멘트인 것 같아요. 그쵸. 글쎄요, 이 숲길을 걷다 보면 그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편백나무 숲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곳의 편백나무 숲이 다른 지역과 좀 차이점이 있을까요?
물론 이제 차이점이, 장점이 많은 곳이긴 하지만 특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 앞쪽에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유황 편백탕이 저희는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유황 온수인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편백나무 숲에 오셔서 쉬거나 아니면 또 산행을 하신 다음에 조격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렇게 편백나무로 이렇게 데크가 다 이렇게 시설이 돼 있군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여기가 뭐 오아시스라고 이 편백나무의 오아시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여기 한번 그 물 냄새를 한번 맡아보시겠어요? 우와, 정말 뭔가 그 구수하면서 특이한 유황의 냄새가 나네요. 그렇죠. 네. 사실은 그 이곳에 그 온천을 개발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 어느 정도 수온이 맞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수온이 온천 온도에 적합하지 않아가지고 그 온천 개발은 이제 미뤄두고 이렇게 편백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발이 지칠 때쯤 나타난 유황탕까지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한 기운에 빠져볼 수 있는 공기마을 편백나무 숲이었습니다. 살기 좋은 곳 완주라는 이름답게 완주에는 편백나무 숲처럼 쉬어가기 좋은 곳도 많지만 역사적으로도 의미 깊은 장소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지금 제가 와 있는 곳은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차분하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곳입니다. 제가 지금 돼지성당에 도착해 와 있는데요. 돼지라는 이름이 정말 너무 특이한 것 같아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도 여기 오시는 분들이 그걸 제일 궁금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돼지라는 그 이름은 산면이 산 위로 쌓여 있기 때문에 남쪽만 좀 길이 나가지고서 도보로 걸어다니는 길이라고 이렇게 해서 돼지라고. 여기 돼지 오실 때는 고개를 넘어서 오야 하기 때문에 되다고 해서 돼지라고 이렇게 프랑스 신부님께서 이렇게 명칭을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해몽이 아주 좋은데요. 지금도 이곳이 찾아오기 쉬운 곳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훨씬 첩첩산중이어서 더 찾아오기 어려운 곳이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러죠. 네, 그래서 이곳에 한옥 성당을 지었다는 게 굉장히 놀랍기도 하지만 그만큼 천주교 박해가 심했다라는 그런 반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 당시에는 천주교 박해 시절은 아니고 천주교 자유가 완전히 되든 않고 좀 자유가 없었을 때 파리 예방 전교의 프랑스 비에모 시험님께서 1894년도에 우리 돼제 마을에 오셔서 성당을 착공을 하시다가 농민전쟁 동학난리가 나서 잠깐 피신하셨다가 1895년도에 다시 오셔서 성당을 완공하셨다고 이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첫 미사는 6월 달에 첫 미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프랑스 비에모 신부에 의해 지어진 최초의 한옥 성당. 첩첩산중에 성당을 지은 건 아직 박해의 여파가 남아있어 천주교 신자들이 주로 전북 북부 산간지대에 거주했기 때문으로 추정되는데요. 돼지성당이 설립된 뒤 많은 신자가 이 마을로 이주해 성당 주변으로는 교우촌이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성당 뒤편으로 이동해 보는데요.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특이한 점이 텐마루도 3개가 있고 그 텐마루마다 출입구도 3개가 있는데 아마 이쪽에도 3개가 있으면 반대쪽에도 3개씩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양쪽에 다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진 이유가 있을까요? 남녀가 따로 성당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왼쪽에는 여자, 오른쪽에는 남자. 그래서 구별을 하기 위해서 양쪽에 똑같이 텐마루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안쪽으로 들어가 볼 수 있을까요? 그럼 하느님 성전이니까 누구나 다 들어갈 수가 있지요.
성당 내부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아까 설명해 주시기를 우리나라 최초의 한옥 성당이다. 그래서 한 120년 정도 된 성당이라고 알고 있는데 120년 된 성당치고는 굉장히 보존이 잘 된 것 같아요. 예, 우리 대제성당이 6.25 사변 때 우리 마을, 우리 성당 전부 다 전소되었습니다. 전소되어 가지고 정부에서 문화재로 전라북도 문화재 제118원으로 이렇게 문화재로 성당을 지어 주셨습니다. 정부에서. 우리 대제성당은 옛날 그 모습대로 2009년도 10월 달에 복원이 됐습니다. 특이한 점이 또 있습니다. 성당 한가운데 벽이 세워져 있네요. 이곳 성당이 정말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벽으로 칸막이가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있는 거죠? 칸막이는 우리 한국의 우리 조선시대에 그 남녀 실세 부동석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프랑스 신부님께서 우리 6.25 한국에 우리 6.25 사상이 있어가지고 그 좀 배려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남녀를 갈려서 이렇게 미사를 참여할 수 있도록 칸막이를 했다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제대에 보니까 저 촛대나 십자가상이 굉장히 예사롭지 않게 보이거든요. 네. 제대 후에 십자가상은 프랑스 신부님이 프랑스에서 오실 때 모셔온 고상이라고 합니다. 6.25 때 우리 신자분이 이불 속에 잘 감추어 두셨다가 6.25 지낸 뒤에 모셔왔고 그 앞에 촛대는 4개가 있었는데 6.25 때 전소돼 가지고 그 제대 밑에 땅속에서 건져내온 것입니다. 원래는 4개인데 하나는 누가 가져가고 지금 3개만 이렇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종교를 떠나 누구나 너른 품으로 보듬어 줄 것만 같은 곳. 마음이 들뜨기 쉬운 연말 연시, 작은 성당에서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완주 여행을 하던 중 아침부터 꾸물거리던 하늘이 기어이 일을 내고 말았습니다.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눈발을 쏟아내기 시작했는데요. 그렇다고 여행을 멈출 수는 없죠. 삼내읍에 위치한 비비정에 올랐습니다. 해석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곳 비비정이 네. 완주 8경 중 한 곳으로 지정될 정도로 아름다운 자랑거리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자, 이곳은 이제 비비정이라고 하는 정자인데요. 고려시대에 그 무관이었던 최영길이 건립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곳에는 옛날에 선비들이 이 앞에 탁 트인 만경강을 바라보면서 시와 운문을 짓고 그리고 풍류를 즐겼던 그런 아름다운 곳입니다. 비비정이라는 이름이 지금 이곳 정자처럼 굉장히 예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네네. 비비정이라는 이름이 예뻐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데요. 이 비비의 그 날비자 2개는 중국의 악비의 충성과 그리고 장비의 용맹을 나타내는 그런 비비에서 따왔는데요. 이 최영길의 손주인 최양이 이 비비정기를 송시열 선생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송시열 선생님이 이 가문의 용맹과 충성을 의미한다는 그런 의미로 비비정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이곳 비비정에서 특히나 사랑받는 풍경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풍경들을 볼 수가 있죠? 네.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그거를 보시기 위해서 여기를 많이 방문하시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만경강에서 바라보는 노을이 너무 아름다워서 만경 낙조는 아주 유명한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날씨가 이렇게 갑자기 눈이 오게 됐죠. 네, 이런 날씨도 굉장히 아름다운 지금 만경강의 풍경을 이렇게 드러내주고 있네요. 네. 저도 사실 낙조를 조금 기대하고 왔는데 오히려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니까 뭔가 신비로운 분위기도 자아내면서 이 만경강 풍경이 정말 그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눈이 내리며 완주의 팔경이라는 비비정 낙조를 볼 순 없었지만요. 이맘때가 아니라면 눈에 담을 수 없는 새로운 근사한 풍경을 얻었습니다. 이 열차는 비비정 열차라고 불리는데요. 아까 비비정에서 바라보던 열차 앞에 저희가 와 있는데요. 이 열차가 달리지 않고 서 있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네, 일제강점기인 1928년에 이 열차가, 이 철교가 준공이 되었는데요. 한강 이남에서는 가장 긴 철교였어요. 이 철교의 목적은 일제강점기 일본 사람들이 이 호남 평야에서 생산되는 양곡을 수탈할 목적으로 이 철교를 만들었는데요. 삼리에 있던 그 양곡 창고에 쌀들을 이 철교를 통해서 군산으로 수탈을 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배로 일본으로 가져간 거죠. 아픈 역사를 간직한 폐철교. 근대 문화유산의 가치를 안고 있습니다. 열차를 리모델링해 카페와 갤러리로 활용하고 있죠. 만경강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어 관광객들의 눈과 발길을 사로잡는 곳입니다. 새로운 해 2022년을 완주해야 할 우리 모두에게 추천하는 힐링 여행지 완주군이었습니다.